193번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활동에서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관리와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겠는데, 관리와 마케팅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32회 때는 마케팅 쪽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33회 때는 아마도 관리 쪽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193번 문제를 봅니다. 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관련 있는 게 뭐냐 했어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재투자, 임대 마케팅의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라고 해요. 3번이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재산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재산 관리는 밑에 부동산 관리라고도 하면서 재산 관리와 5번에 해당되는 임대차 관리를 같은 걸로 봐주시고요. 이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의 극대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주인의 돈을 늘려줄 거냐 해갖고 재투자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산 관리로 정답을 꽂고 19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재산은 아까 건물의 임대차라든가 또는 비용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번과 5번은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체크포인트로 가볍게 정리를 해본다면, 관리라는 게 뭐냐? 보이개하는 활동이다. 보존, 성질을 변경을 안 시켜야 되겠죠. 이용, 개량이죠. 개발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관리 내용을 우리가 시설 관리,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인데, 이때에 이제 시설 관리는 소극적으로 한다. 어떤 설비가 나가면, 형광등이 나가면 형광등을 고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시설 관리. 근데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라. 부를 높여줘라. 그래서 자산은 적극적, 시설은 소극적, 시옷시옷, 지읒지읒 이렇게 연상을 하고, 부동산 재산은 아까 임대차라든가 비용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 두 개를 시설 관리는 소극적, 자산 관리는 적극적.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그 다음에 기술적이냐라고 논할 때, 우리가 기술 그러면은요, 경계, 땅의 경계를 정하는 건 측량이 들어가니까 기술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가서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것들은 이제 설비 문제를 따지는 거니까 기술적 관리가 되겠고요. 법률은요,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예약, 계약 이런 말이 나오면은 법률적 관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관리 방식에서 주인이 하는 건 자가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 위탁관리, 중간 단계 혼합을 거쳐간다는 거. 가장 발달된 건 위탁이고 가장 오래된 건 자가고, 혼합이라는 것은 위탁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자가관리는 주인이 하니까 지시, 통제, 보안이 좋다는 것, 위탁관리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전문적이고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이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의 어떤 경제를 통한 비용의 저렴이고, 물론 위탁 수수료는 나가겠죠. 그 다음에 혼합관리의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주거용은 조임대차. 조임대라는 건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제 반값과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를 다 걷어서 주인이 해당하는 거. 조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만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그래서 주거용 조.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을 모집할 때 유대성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공업용에는 적합성을, 그 다음에 매장용은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특별법에서 임대 관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고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는데 핵심은요 뭐냐면 수수료만 받는다 그럼 위탁이죠. 이게 주인을 통해서 그냥 수수료만 받고 관리해 주는 건 위탁 관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기 관리는 소유주로부터 직접 계약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임차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회사의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 하는 것이 자기 관리형이 되겠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공실이죠. 이게 임대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관리형은 임대회사가 책임지는 거고 위탁관리형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어요. 네,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예전에 이 특별법의 내용으로 임대차 뒤에 문제가 나오겠는데 관리업의 내용이 뭐냐 한번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볼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문제, 임대료 부과 징수, 그 다음 임차인의 입주 명도 퇴거, 시설물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임대관리업의 내용이 된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요, 이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관리 뭐냐면 100호 이상일 때는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등록할 때 이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따로 이제 다른 형태로 등록을 하고 자기관리형으로 등록을 하면은 위탁관리형을 한 걸로 본다. 이런 법조문도 있어요. 의무상은 아니고 등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100호 이상을 이제 임대사업을 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94번인데) 관리 쪽에서 유력한 문제는 194번과 195번의 문제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기본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을 지금 이제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료를 비율 임대차로 한대요. 비율 임대차로 할 때 말하자면은 기본 임대료 받고 매상이 많아지면은 추가 임대료를 받겠대요. 근데 500의 매장에서 제곱미터당 매상이 한 20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예상 매출액을 찾아요. 그럼 한 1억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500제곱미터에서 1억 정도를 버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매상의 기본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6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에다가 6만 원 곱하면 3천만 원이 기본 임대료인데, 그런데 그 기본 임대료를 받을 때는 그 분기점을 5천만 원까지를 기본으로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넘어선 것은 그 위치가 좋아서 그러니 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받는 돈은 10%로 받겠다는 거죠. 근데 매상이 얼마니까? 1억이니까. 초과에 된 부분이 5천만 원 아닙니까? 5천만 원의 10%는 500이겠죠. 그래서 총 3,500만 원이다. 해갖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거 계산 문제라고 포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밑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예상 매출액을 찾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임대료 찾고, 세 번째는 추가로 낼 돈을 찾아서 더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해서 194번 문제를 암기를 좀 해보세요. 제가 암기한다는 것은 몇 번 풀어봐서 외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익숙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195번입니다) 약간 194번 문제를 난이도를 높인 거죠. 이제 여기 매장을 1000으로 주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손익분기점을 초과를 하면은 추가 임대료를 받는데, 이게 1년간의 임대료를 뭐냐면 5,5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렇다면은 손익분기점은 얼마 정도 되느냐 있어요. 그러니 앞에 문제는 임대료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역으로 손익분기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계산 순서는 똑같아요. 첫 번째 이제 예상 매출액을 찾아요. 그러면 3억이 나와요. 매장이 얼마입니까? 1,000.
그리고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30만 원. 그럼 3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임대료 주잖아요. 1000인데 5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자, 5천만 원이 기본인데 이제 임대료를 5,500을 받았대요. 그러면 500을 더 받았잖아요. 근데 더 받는 돈에 대해서는 5%로 감안을 해서 500을 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500만 원은 5%로 더 받았으니까 매출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된 부분이 1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는 돈이 500인데 500은 5%로 계산해서 500을 받았으면은 추가 매출액에다가 5%를 곱해서 500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건 추가 매출액이니까 1억에 1억. 그러니까 나눠야 돼. 500 나누기 0.05. 1억이 나왔어요. 그 추가로 된 부분 1억이니까 손익분기점은 2억이 되는 거죠. 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95번은요, 조금 이제 순서가 바꾸어졌지만, 암기가 어렵다. 이걸 왜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포기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상 매출액 찾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찾고, 그러면 세 번째 추가인데, 추가를 그냥 단순하게 194번처럼 매출액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추가는 여기는 500을 더 받았다. 근데 500이 5% 하면은 나누기로 하면은 추가 금액이 나오고, 근데 매상에서 추가 금액 1억을 빼니까 손익분기점은 2억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19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6번입니다. 이게 특별법에서 위탁관리는 주인을 대신해서 수수료만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갖고 법조문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출 알선은 없다. 그러니까 2번, 3번 입주 명도, 부가 징수, 시설물 유지가 해당이 되고요. 1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19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197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마케팅에 관련된 전략인데, 마케팅은요, 간단해요. 체크 포인트로 이게 이제 용어 단어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어를 문제를 보고 체크 포인트로 암기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에 세분화라는 게 있어요. 세분화 그러면은요,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걸 세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가서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 집단을 세분하는 것, 이런 걸 세분화라고 해요. 자, 2번 표적 그러면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표적으로 삼아 수행하는 시장이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표차를 할 건데,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정해서 그 다음에 차별화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STP 전략이라고 해요. 세표차, 세분화, 표적, 차별화인데,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 표적 찾아내는 것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 그러면 제품을 차별화시킨다. 위치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포지셔닝이 나와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믹스 그러면은요, 자, 마케팅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개, P자로 시작하는 4개예요. 제가 첫 글자로 뒤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제값환유 그럽니다.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유통이에요. 제품은 여기서 프로덕트를 말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를 말하고요.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을 말하고요. 유통은 프레이스를 말합니다. 뒤에 이제 체크 포인트로 보고 3번은 맞습니다. 첫 글자로 제값환유 이렇게 하나 외세요. 그 다음에 4번 판매 촉진은요, 우리가 표적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마케팅을 하는데 가격 전략은 시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어요. 근데 자금 회수를 빠르게 원하고 구매력이 낮대요. 그러면 저가로 해야 되겠죠. 해서 19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 나오는 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마케팅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마케팅의 전략은요, 이 세 가지예요. 시장 점유. 공급자 입장에서 두 개가 있어요. STP와 사피빅스. STP는 세표차. 아까 세표차. 여기 세분화, 표적, 차별화. 그런데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목표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 하고 찾아내는 것. 차별화는 제품을 차별하고요. 영어로도 알아주세요. 포지셔닝. 그냥 말로 포지셔닝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위치를 정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리 잡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자리 잡았다라는 개념이 포지셔닝 개념이에요. 세표차. 그 다음에 제값한요.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유통.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제품 이름 정하는 거, 평면 설계, 네이밍은 이름 정하는 거요. 실개천 이런 것들은 제품. 가격은 고가냐, 시가냐, 저가냐. 경품 제공하는 것, 유통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 유통 전략으로 제값한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는요, 수요자 중심이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아이다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심리가 나와요. 아이다, 심리. 아이다는요, 영어도 알아야 돼요. 거기 attention, 주의라고 합니다. 관심, interesting. 욕망, desire. 이번 32회 때는 욕망을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행동, 액션. 이 첫 글자를 따서 아이다. 각 단계별로 이제 이런 네 단계, 아이다 단계별로 이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한다. 핵심 단어는 심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고객 점유. 그리고 관계 마케팅.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브랜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세표차. 그 다음에 제값한유, 시장 점유, 고객 점유, 아이다, 심리, 관계 마케팅, 브랜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지문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198번입니다. 자, 제값한유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믹스에 해당되는 거,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가격에 해당되는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그래서 198번의 정답은 3번이죠. 기억, 니은, 니을, 비읍. 그러니 3번이 되겠습니다. 199번입니다. 틀린 것. 1.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전환되면 마케팅이 중요된다. 맞죠? 수요자가 우위라는 건 수요자가 적다는 거예요. 물건이 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때 마케팅의 전략이 강조된다. 이런 이야기. 1번은 맞는 지문. 2번 STP 세표차, 세분화, 표적, 차별하고, 차별하는 영어로 포지셔닝이에요. 근데 여기는 관계없는 판매 촉진 영어를 딱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 틀렸습니다. 세표차, 차별하는 영어로 포지셔닝. 예. 그 다음에 3번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할 때 시가 전략. 따라가는 건 시가 전략. 비싸게 가는 거 고가 전략. 그 다음에 저가 전략. 3번은 맞는 거. 4번 관계 마케팅. 그러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걸 관계 마케팅. 맞는 거. 그 다음에 5번 시장 점유. 그러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사피, 제값한유, 그 다음에 STP, 매표차, 세표차. 이거 하는 것은 시장 점유. 맞습니다. 해서 199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틀렸네요. 200번입니다. 자,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바이럴 마케팅이 이게 이제 32회 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무슨 마케팅이라고 한다? 바이럴이고요. 이 바이럴이 바이러스처럼 퍼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입소문을 내갖고 이제 퍼져가는 마케팅을 무슨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1번 맞는 거. 2번 브랜드를 이제 이미지로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거는 제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별화 이야기죠. 그래서 세분화 이야기가 아니고 차별화 이야기, 포지셔닝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3번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 경품 주는 것은 판매 촉진이겠죠. 예. 그래서 유통 전략이 아니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 예. 그 다음에 4번 차별화를 위해서 헬스장, 골프 연습장 하는 것은 이거 가격입니까? 제품입니까? 제품이죠. 예. 그러면 5번 고객 점유 그러면 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주이고요. 관심은 인터넷에 맞는데 결정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디자이어, 욕망이죠. 그래서 이 결정이 틀려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00번까지를 최근 5년 동안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아직 이제 전반부 문제가 남았습니다만은 후반부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게 우리 중개사 공부의 가장 핵심은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지문에 나온 문제를 전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반복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